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영탑 작품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인제 새삼스럽게 객실로 가자. 오호호. 주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느라고 손등으로 입을 가리었다. 처음에는 담을 넘고 나중에는 객실로 가는 것이 어느 오랑캐 예법인가요? 그것도 상주국 당나라에 가시어 배워가지고 나오신 예법인가요? 오호호. 주마는 내 말이 너무 지나치는구나 하면서 슬쩍 금성의 기색을 살피었다. 아무리 얼굴 두께가 쇠가죽보담 두껍다 하더라도 이만만 해두면 코를 사쥐고 물러나리라 하였었다. 저와 혼인말이 왔다 갔다 하는 처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였으니 사내다운 사내라면 발련변색하고 제복을 찔러도 시원하지 않으리라 하였었다. 하다못해 혼담이야 끊어지고 말리라 하였었다. 다른 것이야 어디로 갔든지 혼담만 다시 일렁성거리지 못하게 되어도 만번 다행이라 하였었다. 그러나 금성은 일순간 눈에 뜨일랑 말라 입 가장자리를 몇 번 실룩실룩하였을 뿐이고 물러날 사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까보다도 오히려 말문이 터지는 것 같다. 객실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야 처음부터 객실로 가다 뿐이요. 왜 괴롭고 귀찮은 담을 넘으려 들겠소. 이러한 창피를 보는 것도 지극한 사랑의 탓. 구슬아기. 살짝 마음을 좀 돌리시구려. 던정맞은 수작까지 뻔뻔스럽게 붙이고 제법 대담하게 주만을 똑바로 본다. 주만은 어마 싶었다. 그 꼴에 어디서 배워 오넋설인고 더러운 말뿐인고 아까는 북받치는 웃음을 참을 수 없더니 이제는 오장육부가 뒤틀려 올라왔다. 하등 벌레와 같이 한두 동강쯤 내었다고 꿈지럭거리지 않을 그가 아니다. 아무리 뼈가 저린 말이라도 말만으로는 부끄럼을 알 그가 아니다. 여미를 차릴 그가 아니다. 원빛으로 한두 번 보아도 그의 양부터 신신치 않더니 그 속은 더더군다나 어이가 없었다. 이런 위인하고 빈말로라도 혼담이 있었던 것만 생각해도 찬소름이 끼치었다. 사랑이고 객실이고 이제는 대가 늦었소. 나도 볼 일이 급하니 한리막사님도 어서 도라를 가시구려. 사랑의 밤낮을 가리리요. 일편명월을 등촉 삼아 여기서 세고 간들 어쩌리요. 말씨에 먹가지 부리고 그 콧소리로 신이 나서 읊조린다. 주마는 지겨운 뱀이나 본 것처럼 불현듯 말머리를 돌려서 터리를 보고 예, 어서 앞대문으로 가자. 여기는 밤리스를 맞으며 세고 가는 손님이 계시단다. 네, 쇤 내가 그럼 얼핏 가서 하인청을 혼동을 시킵지요. 하고 터리가 총총 말을 놓아 가려 할 채 고두쇠는 경청 뛰어와 말머리에 막아선다. 이 녀석이 왜 또 이래. 이 녀석이 왜 또 이래. 터리는 악을 버럭버럭 쓰며 말을 뺑뺑 돌리고 있을 채 금성은 주만의 말 고삐를 잡고 늘어진다. 구슬아기 사람의 괄시를 그리 마오. 정다운 부부로 한평생을 지낼 우리가 아니오. 금성은 곤드레만드레하며 알깔기에 이마를 대었다 떼었다 한다. 그는 담을 걸타고 앉을 때 워낙 겁을 집어먹어서 술이 얼마쯤 깨었고 도둑야 후통에 혼댐을 하자 주기가 간 곳 없이 사라진 듯 하더니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취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부부란 말에 주마는 몸서리가 쳤다. 부부, 우호호. 누가 우리가 부부가 된답니까? 주만이 100번 죽어도 밤릿을 만든 한리막사의 아내는 안 될 터이니 염려 놓으시오. 하고 주만은 획 고삐를 잡아치며 힘있게 채찍을 갈김에 말은 깜짝 놀라 곤두서더니 흐르렁 콧소리를 치며 뛰어닿는다. 말 고삐를 쥐고 있던 금성은 한두어 간통 땅바닥에 질질 끌리며 따라가다가
고삐를 탁 놓자 그대로 곤두라져서 디굴디굴 굴렀다. 땅바닥을 짚고 가까스로 일어앉아 개게 풀린 눈으로 주만의 주종이 앞대문으로 닿는 양을 멀거니 바라보며 얘 매정하구나.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무너지는 듯이 그 자리에 다시 쓰러져 버렸다. 터리를 잡다간 오친 고두쇠는 창왕이 뛰어와서 금성을 일으키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서 가십시다 어서. 만일 이손댁 하인들이 우몰려 나오면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화같이 재촉을 하였다. 그래 가자. 가. 내 아내 노릇은 죽어도 않겠다. 어디 두고 보자. 금성은 주만의 간 곳을 노려보았다. 금성의 주종이 주만과 터리에게 못 당할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후 사흘 만에 시중 금지는 밤늦게 이손 유종을 찾았다. 금시중 이 밤에 웬일이시오. 유종은 이 뜻밖의 손님을 맞아들이며 의아해한다. 우리 둘 사이에 밤늦게 찾으면 어떠하단 말씀이오. 손님은 매우 다정한 탓에 매우 노여운 듯 주인의 인사에 티를 뜯는다. 밤늦게 못 찾을 우리 사이야 아니지만 시중이 이런 어려운 출입을 하실 줄이야. 정말 생각 바뀌구려. 허허. 유종은 바른 대로 쏘고 껄껄 웃었다. 둘이 한 나이나 젊었을 적에는 다 같이 화랑으로 돌아다니면서 같은 풍월 땅에서 노래도 읊조리고 활쏘기도 겨루며 술을 나누기도 하였고 그 후 한 조정에 서서 피차의 귀밑털이 휘어졌으니 화이 안 친한 터수도 아니지만 속으로는 맞지 않는 두 사이였다. 금지는 철저한 당학파요. 유종은 어디까지 국선도를 승상하는 터이니 주위부터 서로 잘랐다. 시중은 얼굴 비친 모리캥캥한 데다가 수염도 없어 얼른 보면 고자로 속게 되었는데 이손 유종은 긴 수염이 은사실처럼 늘어지고 너그러운 두뺨에 혈색도 좋으니 풍신조차 정반대였다. 더구나 하나는 간간하고 앙큼스럽고 하나는 괄괄하고 호방하여 두 성격이 아주 틀렸다. 이마적 해서는 공석 이외엔 서로 만나는 일이 없었거늘 벌써 술시가 지난 밤중에 우정 찾아온 것은 유종으로 베이쩍게 아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송계의 별다른 향념이 늘 있지만은 이송계서야 나 같은 위인을 어디 친구로 아셔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오. 소홀은 내 천성이라 예의범절을 모르는 것을 과히 책망 마시오. 그렇게 말씀하면 내 말이 지나친 듯 도리어 미안하오. 그것은 다 희담이고 오늘 저녁 밥을 먹고 뜰을 거니노라니 달이 여간 박지를 않더구려. 그래 문득 이손 생각이 간절하단 말이지. 소시적에 같이 활쏘기 말달리기 칼겨루기 하던 생각이 불현듯 나는구려. 주사청루에서 술잔을 주고받고 한 게 집을 다투던 생각까지 난단 말이오. 허허 하고 감구지회를 이기지 못하는 눈치로 주인을 바라본다. 시중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릴 적 지낸 일이 꿈결같이 눈앞에 떠오르는구려. 엊그제 소년이러니 어느덧 귀 밑에 흰털이 웬일인지 몇 번 창상의 옛 친구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그때 친구로는 과연 시중과 나만 남았나 보오. 손님의 말에 주인은 진정으로 감동된 듯 옛 회포를 자아내는 것 같다. 그래 주고를 뒤져보니 마침 당나라에서 내온 소흥주 한 병이 남았기에 그대로 꿰어 차고 옛 친구를 찾아온 것이오. 하고 금지는 여봐라 고두쇠야 하고 부른다. 고두쇠는 제 얼굴 보이기를 매우 꺼리는 듯 거의 땅에 닿도록 고개를 빠뜨리고 두 손으로 술병만 축혀들어 받들어 올린다. 그것은 위가 빨고 아랫배가 볼록한 담회색 바탕에 꽃무늬를 올린 사기화병이었다. 병부터 진기하군. 밤중에 찾아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이런 진주까지 선사를 하시니 휘황한 촛불 아래 그 둥둥 뜨는 듯한 꽃무늬를 바라보며 유종은 감탄한다. 당나라에서는 술도 술이려니와 그 술을 담는 병도 가지각색. 여간 공을 들이지 않은 모양이니 토광인 중에 따는 대국이 다릅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출만한 것도 못 되지만 금지는 만족한 웃음을 띄우며 당나라 예찬의 한마디를 비친다. 병까지 이렇게 치장을 할 적에야 술 마신들 여간 취택을 하겠소. 그렇고 말고 술 종류만도 1000가지도 넘는답디다.
단놈, 쓴놈, 준한 놈에, 순한 놈에. 술 이름만 배우자도 몇 달 공부를 해야 된답디다. 정말 진품이야. 우리들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소홍주란 것도 여러 백종인데 이것은 그 중에 중기래나 갈른지 당나라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싫어하는 유종이지만 워낙 술을 좋아하는 그이라 당주마는 침이 저절로 넘어갔다. 주한상은 벌어졌다. 유종은 소흥주를 따라 먼저 금지에게 권하였다. 내가 가져온 술을 내가 먼저 들다니 말이 돼요. 이송께서 먼저 드시구려. 주인이 되고 먼저 들 수가 있소. 우리 사이에 주객을 따질 것도 없지 않소. 이송께서 먼저 맛을 보셔야지. 하고 손님은 한사코 주인에게 먼저 권하였다. 유종은 할 일 없이 잔을 받아들고 그 투명한 빛이란 정말 금파와도 같군. 살가운 듯이 이윽히 들여다보다가 훌쩍 마시고 술 묻은 옥수염을 빨며 과연 진품이로군. 기름같이 부드러우면서 준하고 향기롭고 정말 술은 이 손이 자셔보셔야 해. 성인이라야 능지성인이라고 정말 주성이시거든. 허터. 시중은 그 조그마한 눈을 만족한 듯이 깜박깜박한다. 미상불 내가 술을 좋아야 하지만은 어디 이런 진품이야. 많이 먹어를 보았어야지. 시중 덕에 정말 선주 맛을 보았소. 무얼 여기서 귀하다 뿐이지 상국에 가면야 명색도 없는 술이지요. 내야 별로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들어간 김이라 몇 병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하고 제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던 것을 자랑삼아 헤어비친다. 주객은 주거니 받거니 거나하게 술이 돌았다. 금지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 깜찍하게 먹는 품으로는 오히려 유종을 뺨칠 만한 주량을 가졌다. 시중께서는 그렇게 절주를 잘 하시지만 나는 술이 과한 편이지. 이 손의 불그레한 얼굴에 땀방울이 숭숭 맺히었다. 대성지성 문선왕 공자님께서도 술을 잡수셨는데 다만 유주무량하시되 불구머라니라 하셨을 적엔 과연 대음은 대음이었던 모양이요. 금지는 제 득이의 당악을 차찬 으러놓기 시작한다. 그 핏기 없는 얼굴에나마 광대뼈 언저리가 돈자거란 만큼 발끝으름에 온다. 당대 문장 이태백 같은 이는 러북해야 술이 대취해서 채석강에 달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그대로 빠져서 고래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 않소.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니 그게 참말일까? 참말이구 말구. 200기경비상천 강남풍월 한 단연이라 바로 백낙천의 시에 다 있는데 금지는 그 시 한 수를 다시 한번 늘어지게 읊조린다. 대취한 김에 강에 떨어져 죽은 것 아니오. 허허, 그야 그런지도 모르지요. 허나 그런 유명한 문장이 그렇게 물에 빠진다고 죽을 리야 있겠소.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강남의 바람과 달이 한가롭게 되었단 뜻이 아니오. 이백이 같은 문장이 이런 진세에 있으면 애꿎은 강남의 달과 바람이 못 견디게 일렁성거린단 말이오. 이것은 달이 뜨니 어떻고 지니 어떻고 바람이 부니 좋고 안 불어도 좋고 하루에도 여러 백수 여러 천수시를 지어놓으니 바람과 달인들 괴롭지를 않겠소. 그러니 옥황상제께서 불러가신 거라. 시중은 입에 침이 없이 신이한 옥이야 말끝을 이어나간다. 우리 신라에야 어디 그런 풍류객인들 있소. 풍월당이니 뭐니 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 음탕한 노래들이나 부르고 걸핏하면 칼부림이나 하고 살풍경이지 살풍경이야. 전애들은 술을 마셔도 조가 있어 불급어란이지만 이것은 술타령 계집타령에 헤어날 줄을 모르니 금지는 괴탄괴탄을 한다. 왜 우리나라에도 좋은 풍류와 씩씩한 노래가 많았지만 너무 태평건곤에 겨뤄 놓으니 옛 풍조가 쓰러지고 인심이 점점 나약해 가고 풍속이 사치를 일삼으니 그게 한탄할 노릇이란 말이오. 글쎄 누가 아니라오. 이 손의 안목으론 신라 것이면 뭐든지 다 좋아 보이시겠지만 한번 당나라에를 들어가 봐요. 참 기가 막힌단 말이오. 그야말로 옥냐천리에 며칠을 가고 또 가도 산 하나 구경할 수 없는 데가 없나. 산이 높으면 어느 것은 태산이라고 바로 하늘을 찌르는구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황하수는 길이도 수천 리. 뭐 바다보담 더 넓은 강이 없나.
병으로 말해도 조상강에 실비가 내리는 거라든지 은하수를 그대로 기울여 놓은 듯한 여산폭포라든지 이걸 보고 나서 신라 산천을 보면 소위 들판이란 손바닥만 하고 산이라고 올망졸망 큰 강이라야 뭐 실개천 폭밖에 아니 되니 제가 그 좋은 데를 다 보았다는 듯이 풍을 떨기는 덜었으나 기실 실제로 본 것보담 그래서 본 것까지 빼어와서 능청스럽게 꾸며대었다. 그러다가 저도 겸연적은 듯이 말을 뚝 끊고 가장 기난 듯이 유종의 소매를 덥석 잡으며 이런 것은 다 취담이고 우리 터수가 남유달리 친한 터이지만 이 친한 것을 아주 대대로 비끄러매어 봄이 어떠하오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끄집어낸다. 벼랑간 금지가 유종의 소매를 탁 잡는 바람에 유종에 들었던 술잔이 반나마 엎질러졌다. 친한 것을 비끄러매다니 유종은 얼큰한 김에도 이 군이 이제야 제 본색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경계하면서 채쳐 물었다. 그만하면 알아들으실 법한데 우리 진진지호를 맺어봅시다. 진진지호. 이소는 얼른 알아듣지 못하였다. 정말 못 알아들으셨소. 왜 열국적에 진나라와 진나라가 있지 않소. 아시는 바와 같이 때는 춘추전국시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생령은 도탄에 들었으되 오직 이 진과 진과는 서로 혼인을 한 까닭에 의좋게 화평을 누렸다 하오. 그래서 서로 사돈되는 것을 진진지호를 맺는다 하지 않소. 유종은 금지의 이번 방문을 처음부터 수상쩍게 여기고 혹은 청혼을 하러 오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없지 않았으나 비장한 수를 가져오고 당학을 늘어놓고 하는 바람에 별다른 목적도 없이 정말 옛 친구를 그리워 신방한 것이거니 하고 믿었다가 이 벼랑간의 청혼에 놀랐다. 그야 전부터라도 두 집 사이에 혼인말이 있기는 있었다. 금지 집안에서 몇 번 와서 성까지 본 일도 있었고 안으로 청혼을 하자고 설왕설래는 하였지만 색시집에서는 신북감이 아직 미거하다는 핑계로 이날 이때까지 왈가왈부를 보류해둔 것이다. 유종은 내십으로 금지를 탐탁하게 알지를 않았고 더구나 신랑 별당자가 마음에 싸지를 않았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귀하기도 귀하려니와 그 재질과 기상이 아비의 눈에는 더욱 귀여나 보이었다. 세상에 으뜸가는 사위를 구하기에 아무 빠질 것이 없을 듯하였다. 천하 영웅의 아내가 되어도 아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다. 신라를 두 어깨에 짊어질 만한 인물.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고리타분한 당학을 한 손으로 막아내고 지나치게 흥왕하는 불교를 한 손으로 꺾으며 기울어져 가는 화랑도를 바로잡을 인물. 이것이 유종의 꿈꾸는 사윗감이었다. 그러니 금성 따위는 그의 반눈에도 차지 않을 건 물론이다. 당나라 유학을 하고 한리막살한 당나라 벼슬 참을 한 것을 가지고 금지의 집안에서는 굉장한 영광으로 아는 모양이었으나 유종에게는 오히려 눈골이시였다. 더구나 가까이 자세 본 것은 아니로돼 키가 달라붙은 데다가 얼굴에 병색조차 돌고 장부의 기상이라고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자기의 그리는 사윗감과는 대상부동이었다. 그러면 이 혼담을 대번에 거절해 버렸으면 그만이겠으되 그렇지도 또 못할 사정이 있었다. 금지는 당당한 참뼈로 왕족으로 임금과도 그리 멀지 않은 종친이었다. 이런 자리를 함부로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무슨 화를 입을지 누가 알랴. 아무리 호활한 그이 것만 벼슬 살리 60평생의 피비린내 나는 참경도 여러 번 묵견한 터라. 늙은 제 학문보담도 귀한 딸의 장래를 생각할수록 그의 결단성은 무디어진 것이다. 진진지호 좋은 말씀이오마는 내 딸이 아직 어리고 미거해서 유종은 말끝을 흐리마리한다. 아니 영애가 방년이 몇이기에 어리고 미거하단 말이오. 금지의 눈엔 날이 서며 새무룩해진다. 아직도 18살. 18살이면 꼭 알맞은 나이가 아니오. 외려 관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소. 어느 것은 이팔 청춘이라고 이팔보담 2살이나 더한데 먹기만 엄부렁하듯 철이 나야. 이 손의 말은 동문서답이다. 우리 사이에 겸사가 왜 있겠소. 그야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란 골백살을 먹어도 어려 보이는 것이오.
천하 못생긴 것이 제 자식을 자랑하는 버릇이지만 지독지의 소가 귀하다고 새끼를 핥는 것인지 모르나 내 자식놈으로 말해도 제법 재주도 있고 당선은 들어대면 사서삼경이나 제자백과에 막힐 것이 없고 이손도 아시다시피 그 나이에 그래도 한리막살한 벼슬까지 했고 신랑감이 그만하면 그야 신랑감이야 두 마리 왜 있겠소. 그저 내 자식이 아직 입에 전내도 가시지를 않아서 여보 이손 나이 18배 아직 입에 전내가 나다니 외동단님이 아무리 귀하기로 합부인께서 설마 입대 젖을 빨리실까 허터허. 시중은 장이 우습다는 듯이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얼굴빛을 바르고 뭐 기답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오늘 밤으로 아주 정혼을 해버립시다. 이손 어떠하오? 금지는 더욱 기난 듯이 바싹 다가앉으며 결말을 내고야 말 기세를 보였다. 오늘 밤으로 무에 그리 급하시오. 나는 그런 줄 몰랐더니 시중의 성미도 꽤 겁겁하시군. 속담 상말로 우물에 가시어 숭늉을 달라시겠네. 어허허. 날카로운 칼날을 슬쩍 비하듯 이손은 농쳐버린다. 이손께서 속담을 말씀하시니 말이지 어느 것은 쇠뿔도 단결에 빼라고 하지 않았소. 어허허. 금지돈 내수에 넘어갈 내냐 하는 듯이 격에 맞지 않는 너털웃음을 내놓는다. 그것은 농담이지만 아직 몇 회를 더 지나보고 서서히 작정을 하십시다. 나이는 관연이 되었다 하겠으나 응석바지로 자라나서 뭐 하나 옳게 배운 것도 없고 자기니 다 되자면 아비의 눈에는 아직 가마득하니까 귀한 따님이니 응석도 덜어하겠지만 여자란 시집만 가고 보면 별판으로 딴 사람이 되는 법이요. 그러고 또 나도 며느리는 단 하나뿐이니 그 응석쯤이야 내가 이손 대신 받은들 어떠하겠소. 외문으로는 명예가 응석은커녕 숙성하고 얌전하고 재주가 도저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지만은 그야 헛소문이 난게지 자식 속이야 제 아비만큼 알 수가 없는 법이요. 그야 쥐자는 막여부란 말이 없잖아 있지만은 지기이리요 미지기이라 등하불명이란 문자도 있으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어버이 아는 것이 외문만 못한 수도 더 많으니까 글쎄 외문이야 수박 겉핥기지 속속들이 알기야 아비가 더 낫겠지. 그까진 말을 가지고 승강할 거야 있겠소. 인물도 그만하고 재화도 그만하고 나이도 그만하면 그야말로 삼합이 맞은 듯하니 자 겸사 말씀을 우리 다 그만두기로 하고 정혼을 합시다. 글쎄 그렇게 급하실 게 없대도 그러시는구려. 그들의 수작은 개미가 쳇바퀴를 돌듯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고 다시 더 나아가지를 않는다. 금지는 화증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매개단을 지었다. 여보 이손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밤에 정혼만 해놓고 성례만은 서서히 하면 어떠하오. 이손 댁에서도 준비랄지 여러가지 사정이 계실 터이니 성례만은 1년이고 이틀고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리지요. 하고 금지는 유종을 똑바로 본다. 이 말에야 설마 피해낼 핑계가 없으리라 하는 듯하였다. 과연 유종은 무엇라고 피해야 옳을지 몰라 말이 콱 막히고 말았다. 거절은 물론 작정한 노릇이로되 어찌하면 금지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듣기 좋게 보기 좋게 거절을 해버릴까? 그러나 유종은 언변 좋게 이리저리 발라 맞출 줄을 몰랐다. 한동안 답답한 침묵이 소음주 향기가 떠도는 방 안에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얼마 만에 금지는 참기 어렵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이손 왜 말이 없으시오. 유종은 난처한 듯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 이손이 말이 없으신 걸 보면 나 같은 사람과는 연사간이 되기를 꺼리시는 것 아니오. 금지는 단도직입으로 한마디를 푹 찌른다. 무슨 그럴 리야. 안 그러시다면 왜 꽉 작정을 못 하신단 말씀이오. 워낙 내 자식이 병신스러우니까. 에이. 금지는 안간힘을 쓰며 불쾌한 빛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신랑이야.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정혼을 해두셨는지. 다른데 정혼은커녕 아직 혼인말을 해본 데도 없소. 정혼한 데가 있다면야.
그렇다면 우리끼리 만난 김에 악휘를 지어두는 것이 좋지를 않소. 유종은 마침내 단단한 결심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무슨 화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미룩미룩해 두는 것보담 차라리 단연코 거절을 하는 편이 나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엄연한 태도로 시중께서 금 이거 한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 밤중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정혼을 바라시나. 나도 심중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 허락을 못 해드리니 과도히 허물을랑 마시오. 오늘 밤에 허후는 물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혼담은 중단을 하는 것이 피차에 좋을 듯하오. 금지의 얼굴은 일순간 파랗게 질리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달달 떨었다. 이송께서 나를 그렇게 아실 줄은 정말 뜻밖이오. 술도 취하고 밤도 늦었으니 나는 고만 가겠소. 하고 금지는 벌에게 쏘인 것처럼 불시에 소매를 절치고 일어났다. 금지를 보내고 하인을 불러 주안상을 치우고 유종은 서안에 쓰러지는 듯이 기대었다. 독사를 건드려 놓았으니 어느 때 무슨 화단이 뒷덜미를 짚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중보옥 같은 외동딸을 탐탁한 자리에 출가를 시키는 것도 섭섭하려든 하물며 마음에 신신치도 않은 금성 따위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구슬을 돼지우리에 던져 넣는 것보담 더 아깝고 원통하였다. 아무리 제 장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함이라 하더라도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백발이 흩날리는 이모리가 서리 같은 칼날 아래 사라질지언정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임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혼인을 거절할 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뭐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명왕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록산의 난을 빚어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총나라란 두매 속에 5, 6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가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의 감지덕지에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구매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조화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낼 자이냐. 한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조정에 덜어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이제는 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저문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닦는 일을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이 늙은 향도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류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개구를 못하도록 다른데 정혼을 해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사만통일 당면에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이 당하게 지질리고 문약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유종은 눈을 감고 제아는 저문이를 우선 손꼽아 보았다. 첫째로 머리에 떠오르기는 상대등 신충의 아들이었다. 호남아로 생긴 허위대와 얼굴이 금석 이따위는 발벗고도 따르지 못할 인물이로돼 너무 귀공자답게 윤이 흐르고 허해 보이는 것이 흠절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손 영상의 아들을 생각해 보았으나 기상은 아비를 닮아 도로라지만은 너무 거칠고 눈자 위에 붉은 빛이 돌아 어쩐지 확실한 인물이 아닐 듯 싶었다. 그 다음으로 누구 꼽아 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인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종은 이손 금양상의 어우 경신을 생각하자 오 옳지 내가 어째 이 사람을 잊었던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제 알만한 이들의 아들들만 숨겨보고 미처 그 아우들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사녀의 비극적인 심리의 상태와 유종의 고뇌가 깊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